예, 장주식입니다. 최고의 웹툰, 또 냉동 김밥 완판, Z세대는 전 세계 10억 디지털 소비자가 반갑다. 라는 그 제목을 접했습니다. 이 내용은 최재봉의 디지털 그 신대륙 그 내용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올해 세계 산업계의 가장 큰 하드는 역시 그 인공지능이다. 우리 정부도 인공지능 활용에 정책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13일 그 윤석열 대통령은 인공지능 산업 발전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 국민 AI 일상화 실행 계획을 발표했다. 인공지능은 디지털 문명 전환의 속도를 또 한 번 올리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 문제는 이 엄청난 변화 속에 국민이 적응하는 능력이다. 또 디지털 시대가 오고 인공지능까지 등장하니 참 편리해졌다고 기뻐할 우리 국민은 과연 얼마나 될까? 아마도 채 10%가 되지 않을 것이다. 90%는 이 변화가 두렵다. 특히 어른 세대보다 디지털이 서투른 X세대나 베이비 세대는 더욱 그렇다. 그래서 두꺼운 규제 장벽으로 막고 있는 게 또 현실이다. 반면 25세 이하 청년 세대는 아예 디지털 세상에서 성장했다. 그러기 때문에 세계관이 완전히 다르다. 그렇다면 이 강국은 어느 쪽으로 좁혀야 할까? 그런 의문이 드는 거죠. 이제 Z세대라 부르는 청년들의 세계관을 살펴보자. 과거와 크게 달라진 점은 만화가 웹툰이 된 것이다. 특이한 점은 우리가 웹툰 분야 세계 최강국이라는 것이다. 최근에는 강풀 작가의 웹툰 원작을 드라마한 무빙, 이 디즈니 더하기에 신기록을 세웠다. 그 만화 시장이 웹툰 시장으로 바뀌며 달라진 것은 국경 없는 무한 경쟁 시스템이 자리 잡은 것이다. 과거 몇몇 유명 작가가 독점을 했던 만화 시장은 전 세계의 모든 웹툰 작가 지망생들이 공정한 전쟁터가 되었다. 시장도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2022년 작년에는 네이버 웹툰 플랫폼에서 최고 작가가 받은 금액은 무려 124억 원이라고 발표했다. 거기다가 드라마 판권까지 더하면 수입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글로벌 플랫폼에서 드라마가 히트하면 다른 웹툰 작품을 역주행하니 웬만한 중소기업 부럽지가 않다. 이 모든 것이 오직 실력으로 결정이 된다. 물론 지나친 경쟁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가 않다지만 과거 몇몇 작가와 출판사가 좌지우지하던 그 만화 시장 카르텔의 부작용에는 비할 바가 또 못 된다. 노예처럼 10년을 살아야 겨우 대부할 수 있었던 게 만화 작가들의 서름이었다. 그 시절은 이제 완전히 끝났다. 최근에는 웹툰 제작 때 초고대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일이 크게 늘었다. 미국 할리우드 작가 협회가 시작한 챗 GPT 사용 금지 파업에 우리 웹툰 작가들이 지지 성명을 낼 정도다. 이제 그 작가를 꿈꾸는 청년이라면은 챗 GPT 같은 도구를 활용해 웹소설을 출판하고 거기서 인기를 확인하면 다시 또 AI를 활용해 빠르게 웹툰으로 전환하고 다시 드라마까지 만드는 스토리가 가능해진다. 소수 정예팀으로 수백억짜리 수익을 내는 프로젝트가 현실이 되고 당신이 문학 청년이라면 도전해보고 싶지 않을까. 스토리의 견장력도 입증이 되었다. 2022년 넷플릭스에서 선정한 그 100대 드라마에 우리나라 작품만 15편이 올라왔다. 할리우드에 이어 세계 2위다. 가성비로 치면 세계 최고다. 기회만 공정하면 우리 청년들의 실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준 사례다. 문학적 인기는 음식 소비로도 또 이어진다. 구미에서 만든 냉동 김밥 250톤이
미국에서 순식간에 다 팔린 것은 디지털 세상이 얼마나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또 보여준다. 드라마를 본 먹방 유튜버들이 김밥을 유행시킨 것이다. 이제 드라마를 만들 때 어떤 음식, 어떤 패션을 유행시킬 것인지 제조업과 미리 기획해야 할 판이다. 이것이 Z세대가 사는 그 디지털 시장이다. 적어도 10억 명이 마치 거대한 생태계처럼 움직이며 소비하는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 Z세대는 그 거대한 시장에서 실력으로 겨루기를 당연히 여기며 성공을 또 꿈꾸고 있다. 첨단 기술 분야도 마찬가지다. 요즘은 기계과 학생들도 인공지능 분야에 관심이 많다. 하루는 한 대학생이 찾아와 의대 교수들과 협업하기를 요구했다. 사연인즉 인공지능 프로젝트 수행이 경력 쌓기에 도움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의학 분야가 치료가 많고 좋은 논문도 낼 수가 있어서 의대 협업 프로젝트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랴부랴 의대 교수들을 접촉해보니 그런 연구원이 정말 필요했다며 오히려 적극적이다. 우리나라 의료 분야에는 엄청난 데이터가 쌓여 있지만 그걸 연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변화를 학생들은 어떻게 알았을까? 이럴 때에는 인터넷에서 게임하며 살며 온 아이들이 성공의 세계관도 국경 없는 디지털 신대륙에서 찾는 것이 당연하다. 최근 한 제자는 MRI 사진에서 뇌혈관인 추출에 모델링한 후 혈액 유통 해석을 통해 파열 이온 부위를 판단하는 스타트업을 차렸다. 이 회사도 핵심 기술은 인공지능이다. 세계적 저널에는 논문만 열심히 쓰던 그 청년이 그 논문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그리고 보니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그 반도체나 2차 전지 또 바이오 메디컬 엔지니어링 같은 첨단 전략 산업 분야는 대학의 종전 학과 체계만으로는 어림도 없는 융합 분야다. 거기다가 조금만 뒤처져도 소용이 없는 무한 경쟁 분야고 인공지능 적용은 필수다. 디지털 세상에 사는 청년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그 사실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하다. 기성세대가 디지털 신대륙으로 세계관을 옮겨야 한다. 두렵지만 가야 할 길이다.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은 더욱 늘리고 소외된 계층은 잘 돌보되 우리 사회 문명 중심의 인공지능을 기반한 디지털 혁명으로 또 이동해야 한다. 지금 10억 명이라는 국경 없는 디지털 세상의 소비자들은 그 10년 안에 필연적으로 20억으로 늘어난다. 세계관을 또 바꾸어야 이것이 내수 시장이 된다. 인구가 줄어드는 우리에게는 더없이 중요한 기회이자 그것이 미래다. 역사가 증명하듯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길은 과거 회귀가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다. 청년들이 만드는 새로운 디지털 세계관을 어른들이 힘차게 열어줘야 된다. 담대한 어른들의 모습을 보여줄 때가 지금이다. 네, 이 이야기는 성공인간대 기계공학부 교수의 또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앞으로의 그 미래는 지금까지의 그 회귀한 약의 그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쳐다보면서 Z세대들의 그 역량을 충분히 살려줄 수 있게끔 우리 그 기존 세대가 해야 할 덕목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